현재 가장 큰 이슈인 토트넘의 감독, 차기 감독 선임 상황에서 현대 축구의 레전드 지네딘 지단이 손흥민을 이끌고 싶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지단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영국의 코너 기자는 과거 지단이 손흥민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곧 손흥민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했고 그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11월에도 레알 마드리드의 지단과 페레스 회장이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다. 손흥민은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고 EPL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손흥민의 토트넘 재계약이 확정되기 전 이적설에 불을 지피기도 했죠. 감독의 기량에 따라 선수의 역량이 발휘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일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한 상태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컨디션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A매치 기간 동안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경질이 됐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성적이 부진하고 회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그 인터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에는 경질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후에는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즌 남은 일정은 스텔리니 감독 대행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은데 토트넘은 계속해서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한 물밑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후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언급된 후보만 해도 10명에 다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토트넘과 연관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이 됐고 가장 자주 관련된 포체티노도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안첼로티가 브라질 대표팀에 간다면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 훌륭한 후보는 포체티노다 이렇게 말을 했고 며칠 전 토트넘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거부했다라고 말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의하면 후에 살아있는 전설 지네딘 지단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단이 토트넘을 이끌어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와 감독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낸 지단이 프랑스 대표팀 감독 자리에 낙방하고 팀을 물색하던 중 토트넘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지단이 토트넘을 맡게 되면 홍보적으로도 대박인데요. 여기서 지네딘 지단의 아트사커와 간략한 스토리 알아보겠습니다. 지단이 레전드인 이유는 그가 피파 월드컵 우승과 골든볼 유러피언 챔피언십 우승과 MVP,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발롱도르,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차지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이죠. 축구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3대 메이저 우승과 피파에서 실시한 유럽 50년간 최고의 선수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린 시절 지단은 주말에만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친구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프로 선수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 친구들과 공을 차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단은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이것저것 해봤지만 그의 열정을 자극한 것은 오직 축구밖에 없었습니다. 13살 때 형이 소속된 클럽에서 뛰게 된 지단은 전반전에는 좌측면 사이드백, 후반에는 리베로를 맡았는데요. 당시 더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그의 실력이 뛰어났으며 다른 선수들에 비해 신장도 20cm나 더 높아 주장으로 제격이었습니다. 지단은 이때부터 신기에 가까운 드리블로 7명의 선수들을 직접 제치고 골을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볼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선수 같았다고 합니다. 지단에 대한 소문을 들은 스카우터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를 방문했는데요. 놀랍도록 빠른 볼 컨트롤을 보고 그가 머지않아 위대한 플레이어로 성장할 것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16세 때부터 프로팀과 함께 연습을 하며 이른 나이에 높은 레벨의 축구를 경험한 지단은 1989년 불과 17살의 나이로 일부 리그 무대를 밟았습니다. 1994년 여름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 2경기에 출전하고 득점을 올려 지단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립니다. 그리고 1998년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골을 기록해 올스타팀에 선정되었으며
프랑스 레종 도네르 훈장까지 수여받습니다. 당의 발롱도르까지 수상하죠. 피파 올해의 선수도 3차례나 수상합니다. 유벤투스의 몸담은 2001년에는 세리에 올해의 선수로 지명되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2002년에는 라리가 최우수 외국인 선수로 선정됩니다. 이로써 지단은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한 3대 빅리그에서 최정상에 올랐던 것이죠. 지단은 피파 월드컵 우승 및 유로 우승 및 MVP, 챔피언스리그 우승 및 피파 올해의 선수상, 발롱도르를 모두 이룬 선수로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지단은 감독으로서도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2013-14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 수석 코치로 활동하며 챔피언스리그와 코파델레이 우승에 기여합니다. 이를 계기로 2군의 지휘봉을 잡은 지단은 2016년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을 맡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고 클럽 월드컵 우승까지 달성합니다. 2017년 피파 올해의 감독상까지 받게 되면서 지단은 감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전술적 깊이 없이 오직 스쿼드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슈퍼스타들만 모이는 드림팀인데다가 다들 명장들에 비해 감독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지단은 특정 전술에 매달리지 않고 상대팀이나 경기 상황에 맞춰 유연한 전력으로 대응했죠. 따라서 흑색이 없는 감독이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단처럼 부상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쿼드를 관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과 같은 강호들을 꺾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3연패 및 최다 우승까지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명문 구단은 엄청난 실력을 겸비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았죠. 그래서 웬만한 감독은 선수들에게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단의 경우 이미 그랜드 슬램이라는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그의 지휘하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그를 우상으로 여기며 존경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단은 어렵지 않게 선수단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죠. 브라질의 레전드 호베르토 카를로스는 지단을 향해 자신이 본 최고의 선수는 지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활동했던 데이비드 베컴 역시 역대 최고의 선수는 지단이라고 했죠. 축구 황제 펠레 역시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순수한 실력만 놓고 본다면 지단은 리오넬 메시보다 한 수 위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처럼 최고의 동료들 없이도 스스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축구 선수이자 감독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지네딘 지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손흥민 선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